티베리우스와 스키피오의 패전은 로마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한다. 많은 이들이 한니발이 곧 로마에 나타날 것이라며 절망했다. 그러나 로마 대중들의 우려와는 달리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티베리우스의 냉철한 판단으로 주력 군대를 보존했으며 푸블리우스 스키피오의 군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 건재했다. 또한 히스파니아에 있던 그나이우스 스키피오의 군대도 적을 상대로 선전했다. 트레비아 전투에서 동맹시 군대와 로마 측 갈리아 병력을 이뤘지만 충분히 반격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한편 한니발은 포강을 통해 갈리아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군세를 회복해갔다. 로마에게 독립을 원하던 갈리아 세력의 참여로 그의 병력은 6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로써 로마는 알프스 남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다. 로마로 귀환한 티베리우스는 자기 집정관 선거를 주관했다. 새로운 집정관으로 그나이우스 세르빌리우스 게미누스와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 네포스가 선출된다. 이들은 임기 교체가 되는 3월 15일에 집정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티베리우스와 스키피오가 전임 집정관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시 군권을 넘겨받은 티베리우스는 플라켄티아에 수경지를 세우고 요새화시켰다. 한니발은 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야습을 걸어온다. 그러나 로마군은 국본이 수비만 할 뿐 이전처럼 공세를 펴진 않았다. 날이 밝자 로마군 기병이 출동하여 카르타고군을 쫓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한니발은 경미한 부상을 입는다. 이후 한니발은 친로마 성향의 갈리아 부족들에게 공격과 약탈을 전개한다. 이는 이탈리아 중부로 입성 전 보다 확실한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동장군의 위세는 한니발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카르타고군은 봄이 오기 전까지 군사 활동을 멈추었다. 그 사이 그에게 합류했던 갈리아 군세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원전 217년 봄이 올 무렵 한니발은 에트루리아 지역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자연적 요인으로 다시 플라켄티아 지역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의 군세는 보병 12,000과 기병 5,000 그리고 전투 코끼리 1마리가 있었다. 이후 한 차례 티베리우스와 교전이 있었지만 양측 모두 경미한 피해를 입고 일단락된다. 새로운 집정관들은 취임식마저 생략하고 로마와 동맹시에서 대규모 모병에 나섰다. 이들은 새롭게 편성된 군대를 시칠리아, 사르데냐, 타렌툼 등 여러 곳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군함 60여 척을 새로 건조했으며 아리미눔과 아레티움에 군수물자 거점을 구축하여 알프스 이남 지역 수복을 준비한다. 이후 가이우스는 티베리우스의 병력을 인수하여 아레티움으로, 그나이우스는 스키피오의 군대를 인수하여 아리미눔으로 이동한다. 추가로 새롭게 편성된 4개 군단이 두 집정관에게 2개씩 분배된다. 스키피오는 에트루리아 서쪽 방면가도에서 수비에 임했다. 이로써 한니발의 침공에 대한 새로운 수비 전략이 수립되었다. 그때 한니발은 아펜니노 산맥을 넘었다. 그는 로마 수비군이 없는 아르노강 상류의 길로 진군했다. 이 길은 물이 배꼽까지 차오르는 늪지였기에 진영을 설치할 곳이 없었다. 때문에 카르타고군은 여러 날을 강행군으로 일관해야 했다. 이 시기에 한니발은 눈병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한다. 그가 이렇게 무리한 강행군을 전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로마가 미리 방비하고 예측한 지점에서
전투를 했을 경우 보급이 어려운 자신의 원정군이 이길 확률이 적다. 따라서 로마군이 예측하지 못한 곳을 전장으로 삼고 그곳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한니발이 생각한 최선의 전략이었다. 한니발의 이러한 전술적 스타일은 이후 그가 지휘하는 이탈리아 전투들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한니발의 이 같은 예측 프로 기동에 두 집정관이 구축한 수비라인은 무색하게 되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